안녕하세요. 책 아저씨 TV의 초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침묵이라는 무기이고요. 부제는 의도적으로 침묵할 줄 아는 사람만이 원하는 것을 갖는다 입니다. 저자는 코르넬리아 토프이고요. 이분은 경제학과 심리학을 전공한 독일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알려진 분입니다. 번역은 장혜경 님이시고요. 출판사는 가나 출판사. 2019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말이 넘쳐나는 요즘 시대에 침묵이 가져다주는 힘, 바로 그 힘에 관한 서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말은 적게, 침묵은 많게가 적당한 균형이다. 세상 만사가 그렇듯 침묵에도 양극단이 있다. 많아도 부족해도 효과는 떨어진다.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오래 입을 다무는 사람도 있다. 말을 해야 할 때도 입을 꾹 다물어 속병이 들거나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별것 아닌 일에도 몇 시간이나 비난하고 잔소리를 해대는 사람이 있다. 이는 균형을 잃은 것이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말을 좀 아끼라는 지적을 받아도 쉽게 납득하지 못한다. 귀로 들리는 것만 효력이 있다는 착각 때문이다. 이들은 입 밖으로 내지 않은 것이 입 밖으로 낸 것보다 더 많은 뜻을 전달할 수 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갈등 상황일수록 침묵은 효과가 크다. 미국의 영부인 엘리너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동의가 없이는 아무도 당신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없다. 깊이 되새겨볼 가치가 있는 명언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감정이 상하면 즉시 반사적으로 생각 없이 대꾸하고 언쟁은 점점 심해진다. 그러나 자신이 동의한 것만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다. 상대가 당신을 멍청이라고 하건 말건 그게 사실이 아님을 당신이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침묵에는 건설적인 침묵도 있고 파괴적인 침묵도 있어서 어떤 침묵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상대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거나 말없이 노려보는 침묵은 좋지 않다. 입은 다물더라도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해야 한다. 침묵은 생각을 자극한다. 침묵은 상대의 지성은 물론이고 책임감과 이해심, 관심, 참여까지도 활성화시킨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진리를 깨우친 사람은 많지 않다. 누군가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싶을 때 우리는 열심히 떠든다. 그리고 결국 실망한다. 제 아무리 좋은 말로 떠들어봐도 외부에서 온 동기는 효력이 약할 수밖에 없고 지속력도 약하다. 내부에서 오는 동기가 훨씬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법이다. 침묵은 최고의 협상을 이끌어낸다. 협상을 잘하는 사람은 말수가 적고 간단 명료하게 말한다. 단어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말 한마디에 무게를 싣는다. 그리고 수다쟁이들보다 2배는 더 자주, 더 길게 침묵한다. 그리고 2배 더 성공한다. 말을 현명하게 선택하면 적은 말로도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 말이 많다는 것은 할 말이 많다는 증거가 아니라 게을러서 하고자 하는 말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말을 찾지 못했다는 증거다. 침묵은 학습을 돕는다. 이해가 잘 되고 따라가기가 쉽다고 느끼는 강의를 살펴보면 그 강사들에게는 비결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적절한 시점에서 말을 쉴 줄 아는 능력이다. 말을 잘하는 비결은 언어적인 표현에만 있지는 않다. 오히려 적절한 순간에
말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말을 잘하는 비결이다. 침묵도 소통의 방식이다. 말과 침묵은 서로를 보완한다. 그래서 말과 침묵의 균형이 중요하다. 또한 침묵은 효과가 강렬하다. 그래서 말이 적으면 지적인 인상을 풍긴다. 잔잔한 물이 깊다는 속담과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말이 적으면 속이 깊어 보인다. 깊이 있는 인간의 아우라가 바로 침묵의 결과인 셈이다. 침묵은 협상과 결정을 돕는다. 대답을 하기 전에 잠시 침묵하면 머릿속으로 더 논리적인 결정을 준비할 수 있다. 잠깐만 침묵해도 상황에 맞는 어휘와 논리를 선별할 수 있다. 침묵하면 직감이 되살아난다. 직감은 훌륭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침묵하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뱉고 나서 후회할 일이 없다. 어니스트 허밍웨이는 말은 배우는데 2년이 걸리지만 침묵은 배우는데 평생이 걸린다고 하였다. 우리가 점점 침묵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관종이 넘쳐나는 세상이다. 어떻게든 엄마의 관심을 끌려는 아이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 끊임없이 말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SNS에 사진과 글을 올린다. 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타인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자기 중심주의가 날로 심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별 관심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우는 아이에게 쉬지 않고 말을 늘어놓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도 없다. 아이가 울 때는 떠들 게 아니라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공감의 신호를 보내야 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부모들조차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 문화는 생각 없음을 장려한다. 3초만 대답이 늦어도 상대는 초조해야 한다. 우리 시대는 곰곰이 생각한 대답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말하는지가 중요하다. 생각이 없고 하나마나한 소리라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딱 5초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내가 아는 한 경영자는 회사에서 모두의 경외심을 받는다. 그에게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엄과 신뢰가 있다. 그는 그런 평가에 웃으며 이렇게 말한다. 제가 그리 잘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말을 하기 전에는 꼭 5초 동안 생각을 하지요. 그게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 같습니다. 자신을 찾는 것은 고고학적 발견 같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자신을 찾아야 한다. 너무 오래 자신과 떨어져 시끄러운 세상에서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원래 감정을, 그 다음으로는 자기 자신을 잃게 된다. 정체성의 핵심은 인지가 아니라 정서이다.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 논리적인 이성이 아니라 감정인 것이다. 갓 태어난 아기를 팔에 안고 있으면 당신은 온전히 자신이 된다. 그리고 고요하다. 자장가를 부르는 동안에도 당신의 마음은 고요하다. 그 순간 세상은 멈춘다.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은 이성이 구성한 산물이다. 그러나 사랑스러운 아기를 안거나 저무는 노을의 온기를 느끼거나 좋은 차의 향기를 느끼는 순간 당신은 온전히 자신이 된다. 고요와 그리고 세상과 하나가 된다. 나는 가끔 움직임을 늦춤으로써 생각을 멈춰본다. 특히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을 때,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 슬로우 비디오처럼 움직임을 늦춘다. 아주 천천히 마우스를 잡고 또 느릿느릿 볼펜을 쥐고 파일을 연다. 소소한 행동들이라 주위에서는 아무도 나의 행위를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당장 효과가 나타난다. 먼저 몸이 편안해지고 이어서 정신이 편해진다. 고요가 찾아온다. 인간 존재의 원초적 힘을 숨긴 고요가 바로 이게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평온과 고요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너무 자주 생각 없이 대답을 한다. 일단 생각을 한 후에 대답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저절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런 충고를 귀담아 듣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극소수다. 수십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팀장이라고 해도 크게 다를 것 없다. 발주업체가 프로젝트의 개요를 대략 설명하고 수주업체 프로젝트 팀장에게 묻는다. 되겠어요? 팀장이 즉시 대답한다. 당연하죠. 프로젝트 관리 세미나 자료에는 이런 질문에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곧바로 네 라고 대답하지 말고 일단 입을 다물고 머릿속으로 계산해 본 후에 이렇게 답하라고 되어 있다. 가능할 것 같군요. 이틀만 시간을 주시면 대략적인 계획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이 모범 답안을 무시하고 성급한 마음에 얼른 대답부터 하고 본다. 욕망이 강할수록, 시간이 촉박할수록,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마음이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말을 더 많이 한다. 자신의 생각 내면의 목소리는 바깥에서 들려오는 말보다 힘이 세다. 특히 청소년들이나 심약한 협상 파트너에게는 더욱 그렇다. 물론 여기에는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말이 많을 뿐더러 약한 나뭇가지처럼 쉽게 부러진다. 확신은 상대에게 꽤나 큰 압박으로 작용한다. 상대가 꼭지가 돌아 짜증을 내고 불평불만을 쏟아내면 아마추어들은 어떻게 할까? 즉각 상대에게 변명한다. 당연히 대화는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닫고 결국 화를 내는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왜 저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거야? 난 할 만큼 했어. 그러나 화난 사람에게는 아무리 그럴싸한 변명도 화를 돋우는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어떤 말이든 상대를 더 자극할 뿐이다. 그러니 상대의 불평에도 역시 적당한 침묵이 최고의 대응책이다. 잠깐 멈추면 사람의 심리를 장악하고 말에 무게를 실어준다. 잠깐 멈춤 방법은 언제 어디서나 통한다. 실패하는 법이 없다. 한 문장이 끝났을 때는 당연히 쉬어야 한다. 장문이나 복합문일 때는 쉼표가 찍힌 곳에서 쉬어야 한다. 문장 기호는 그러라고 있는 것이다. 쉼표가 있으면 쉬어야 한다. 물론 대화는 글을 읽는 자리가 아니지만 머릿속으로 충분히 쉼표를 상상할 수 있다. 말을 멈출 때 표정과 제스처에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말을 멈출 때는 살짝 미소를 지어라. 단 희죽거려서는 안 된다. 둘째, 항상 눈을 맞춰라. 단 이마를 찌푸리거나 눈을 꽉 감아서는 안 된다. 셋째, 팔짱을 끼거나 상체를 반쯤 돌리는 것은 역효과만 난다. 넷째, 깊게 숨을 들이쉬면 자신만이 아니라 거울 뉴런을 통해 듣는 사람의 긴장도 풀린다. 다섯째, 자신만의 이상한 습관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머리를 극적이거나 손가락으로 볼펜을 돌리는 등의 행동은 자제하라. 말의 목적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말을 멈출 때 상대의 마음이 움직인다. 이 사실을 명심하라. 언제나 질문을 던지는 쪽이 주도권을 쥔다. 그 문제를 꼭 지금 밝혀야 할까요? 오늘 저녁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구체적인 수치로 뒷받침해 주시겠습니까? 등등. 대화를 주도하는 진행용 질문은 차고 넘친다. 말은 수다를 늘리고 질문은 수다를 줄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에너지는 고요의 샘에서만 길어낼 수 있다. 그리고 직관은 고요에서만 깨어난다. 삶의 의미는 번잡한 소음이 아니라 고요한 순간에 드러난다. 고요함 속에서만 평온과 휴식, 안전과 행복, 자존감뿐 아니라 특히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말을 많이 할수록, 세상의 소음에 귀를 내줄수록 점점 자기 자신을 잃게 된다. 감사합니다.